예,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한 가수 김호중 씨의 뺑소니 사건 계속해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네, 가수 김호중 씨 강남 경찰서에 조금 전에 출석한 것으로 속보로 들어와 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편 이른바 개통령으로 불리며 활약해온 유명 반려견 훈련사 강영국 씨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강 씨가 설립한 회사의 전 직원들이 잇따라 폭로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 강남 경찰서로 출석을 했고요. 언론에 피해서 지하 주차장을 이용을 했으며 음주운전 인정 이틀 만에 이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우선은 비공개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뭐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상황? 일단은 지금 김호중 씨 측에서는 출석을 빨리 하고자 하는 의사를 계속해서 비춰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찰이 조금 신중한 그런 오히려 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김호중 씨를 뭐 여러 차례 소환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힘들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자료들이 수집된 이후 이제 증거 분석이 다 마쳐진 이후에 김호중 씨를 이제 소환을 하겠다라는 기존의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빨리 소환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은 관련 증거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전해졌지만 굉장히 명백한 증거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막판에 본인이 어쨌든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본인이 자백을 하는 이제 자백 사건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일단은 김호중 씨 본인의 이제 진술을 좀 들어보고자 네. 소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서 이제 경찰 쪽에서 오히려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호중 씨 어제부터 자진 출석을 하겠다, 뭐 성실히 조사 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이제 많은 취재진들이 앞에서 기다린 것으로 알려지는데 비공식으로 들어갔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유명한 공인이라든지 이렇게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사건들의 경우에는 사실 당사자가 이 취재진이 경찰서 앞에 이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앞에 서서 이제 입장 표명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과의 그런 입장을 밝히고 출석을 하는 것이 좀 일반적이기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뭔가 뭐 사실 의무는 아닌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제 많은 취재진들이라든지 대중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출석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수사를 마치고 나온 이후에는 뭐 카메라에 포착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김호중 씨 측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가 굉장히 많고 그중에 일부를 인정했거든요. 네. 일부는 사고 미조치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음주를 했다라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여전히 증거 인멸이라든지 뭐 범인 도피에 관해서는 김호중 씨는 무관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메시지가 전달이 되게 된다면 본인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조사를 뭐 한 번에 끝낼지 수차례를 소환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혹시나 다음에 또 출석하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이제 많은 대중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안이잖아요. 본인이 이제 사과의 입장을 밝히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출석을 비밀리에 한 것도 그렇고 거짓말을 한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반성에 대한 진정성도 계속 의심을 사고 있거든요. 특히나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김호중 씨가 미리 알았을 거라는 정황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만약에 김호중 씨가 매니저에게 옷을 직접 준 거라면 이 부분에 대한 혐의는 어떻게 좀 적용이 될까요? 만약에 김호중 씨가 본인의 옷을 벗어서 매니저, 그러니까 경찰서로 향할 것을 알고도 매니저에게 이렇게 옷을 벗어준 것이라면 본인이 범인 도피 교사라든지 아니면 뭐 증거인멸 교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이 소속사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소속사 대표가 매니저에게 지시를 한 것이고 김호중 씨의 경우에는 전혀 몰랐다. 오히려 대표가 매니저에게 김호중 씨의 옷을 빼서라도 입고 출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데요. 일단 김호중 씨가 본인이 자진해서 옷을 이렇게 벗어준 것이라면 이 전후 상황을 따져봤을 때 전혀 이 범인 도피 교사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그 옷을 바꿔치기 해서 옷을 입고 경찰에 출석해서 허위 자수를 한 사람은 범인 도피죄가 성립을 하는 것이고요. 모종의 그러한 행위에 관련해서 지시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명확하게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알면서도 거기에 공모를 가담을 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사실상 공모한 혐의가 인정이 돼서 교사죄에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김호중 씨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네, 앞서 속보에 따르면 경찰 쪽에서도 김호중 씨의 음주량 분석 등 혐의 입증에 주력을 하겠다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왔었는데 우선은 김호중 씨가 사고 전에 운전한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가 이제 카드가 사라져서 논란이 있었고 지금 또 다른 차량의 메모리 카드가 사라져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호중 씨 측에서는 전혀 몰랐다 이런 입장인데 이거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이게 사실 굉장히 공교로운 거예요. 네. 왜냐하면 보통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보통의 차량들은 블랙박스가 다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잖아요. 그리고 메모리 칩이 빠져 있는 뭐 우연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김호중 씨가 소유한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 칩이 빠져 있다라는 것은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본인이 이 직접 사고를 낸 SUV 차량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대리 기사와 함께 뭐 탑승을 해서 간 차량이라든지 다른 차량이라든지 김호중 씨가 탑승을 했던 그 정황, 그날 탑승을 했다면 본인의 어느 정도 술이 취해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사실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의 경우에. 네. 왜냐하면 요즘에는 뭐 차량을 탑승하기 전에 앞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도 다 녹화가 되지만 차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차 타기 전에 바깥의 소음과 바깥의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다 녹취가 되기 때문에 사실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핵심 증거가 두 개가 모두 사라졌다라는 것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의심을 할 여지가 있고요. 네. 의심을 한다라는 것은 아 이거 증거인멸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구나. 증거인멸죄라든지 증거인멸 교사범이 누군가는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 김 씨 측에서는 메모리 카드 폐기는 매니저 단독 행동이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직적 범행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김호중 씨 처벌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만약에 김호중 씨가 매니저가 그렇게 블랙박스에 메모리 칩을 파손하는 데 있어서 지시를 했다라든지 네. 아니면 그러한 행동에 공모를 내서 같이 했다라든지 하면은 사실은 이제 교사는 성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맹점은 본인이 어쨌든 음주운전 내지는 뭐 사고 미조치라는 범행을 저지르고 그거에 대한 증거를 이제 인멸하는 거잖아요. 증거인멸죄의 경우에는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본인이 증거를 없애는 경우, 은닉하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누군가를 시켜서 교사를 할 때는 성립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매니저가 스스로 혼자서 판단해서 단독 행동을 한 것이다. 그럼 뭐 매니저만 처벌을 받겠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개입을 해서 지시를 했다라든지 공모를 했다. 그러면 증거인멸 관련해서 가담자가 더 늘어나고 처벌자가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예. 이처럼 핵심 증거들이 계속 인멸이 되고 거짓말이 계속되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중을 기망한 김호중 씨 또 그 관계자들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성명까지 드러났는데 경찰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거든요. 구속영장 신청에 왜 이렇게까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일단은 만약에 김호중 씨가 자백을 하지 않았더라면 사실은 영장 신청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김호중 씨가 내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음주운전을 한 것이 맞다라고 자백을 했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기존의 수사기관에서는 계속해서 정황상 범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한데 이것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하고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볼 법했는데 갑자기 자백 사건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이 모든 걸 다 인정하고 있고 도주의 우려가 없고 인정한다라면 사실 관련 증거의 수집이라든지 분석이 협조적일 것이고 그런다라고 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청에 있어서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수사의 아무래도 핵심 쟁점은 음주운전 입증 여부일 것 같거든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입증 여부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측면도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의 견해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음주운전죄로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네. 왜냐하면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처벌을 하려면 정확하게 0.03,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0.03에 이른다라는 것을 수사기관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한 입증이 실패하게 되면 기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재판 단계에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여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수사기관에서 왜 이렇게 김호중 씨가 그때 당시에 음주 상황이었고 술에 취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왜냐하면 이게 도주
치상의 경우에도 음주 도주 치상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될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위험운전 치사상이라고 했을 때 지금은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운전 치상이 될 텐데요. 그런 경우에 사실 위험운전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뭐 술이라든지 약물을 복용해서 정신이 굉장히 혼미하고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운전을 했다가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그때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법조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기관에서는 정확하게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때 당시 김호중 씨가 술에 취했다라는 네. 입증에 성공한다면 다른 이제 범죄 혐의들도 성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고 열흘 만에 나온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자백을 두고 법조계에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백의 골든타임을 놓치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자백의 골든타임 같은 게 존재를 합니까? 일단은 자백을 하는 것은 본인이 처벌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양형 요소입니다. 법원에서도요. 양형 사유를 쭉 참작을 할 때 이 사람이 정말로 본인이 자백을 하고 정말로 뉘우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양형 요소에 참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재판 단계에 가서 정말 본인이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결정적인 증거들이 다 제출이 된 이후에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이라면 반선의 개정이 없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는 김호중 씨가 본인이 어쨌든 수사기관에 처음으로 출석을 하는 시기이고 본인에 대해서 대면 조사가 어떻게 본인이 자백한 이후에 처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수사 단계에서 본인이 인정을 하고 뉘우쳤다. 그리고 그거와 같은 전략을 재판 단계까지 쭉 끌고 나간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양형에 굉장히 좀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백의 골든타임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방해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선은 뭐 운전자 바꿔치기, 사법방해, 뭐 엄정 대응을 하겠다 하면서 뭐 뺑소니와 같은 것들,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도 추진 중이라면서요. 네, 김호중 방지법에는요. 일단 주요하게 들어가는 내용은 네. 이 사고를 발생시킨 다음에 고의로 음주하는 그러한 행위를 이제 처벌하는 것도 이제 담겨야 된다라고 대검에서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정당한 처벌이 사실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 논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음주가 적발된 이후에 집으로 이제 도주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경찰이 집에 찾아왔을 때 경찰이 보는 앞에서 술을 따서 술을 마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운전대를 잡았을 당시에 이 사람이 술을 마신 것인지 아니면 경찰이 출동을 해서 본인이 그때 갑자기 음주를 한 것이 이제 나오는 것인지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음주를 한 이후에 본인이 어쨌든 그것을 덮기 위해서 고의로 이렇게 음주하는 것은 어쨌든 본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은폐를 하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담긴 것이고요. 처벌 수위는 우리가 음주 측정 거부죄가 있습니다. 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이제 본인이 응하지 않으면 이제 처벌이 되는 것인데 역시나 본인이 음주를 해놓고 고의로 술을 마신다라는 것은 측정을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네. 이와 비견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사고를 낸 후에 추가로 캔맥주를 구매한 것을 두고도 뭐 정확한 음주 측정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대검이 설명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대검에서 이야기하는 딱 그 사례가 사실은 이제 김호중 씨의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물론 김호중 씨가 저렇게 편의점에 가서 이제 맥주를 구입하는 그러한 장면을 두고 이걸 의도했느냐 아니냐는 사실은 뭐 본인만 알겠죠. 하지만 워낙 수사기관에서는 저런 사례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음주 사건을 내고 본인이 고의로 이후에 어딘가에 잠적을 해 있으면서 술을 마시고 이게 정말 그때 네. 술을 마신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김호중 씨가 출석하는 영상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음주뺑소니 가수 김호중 씨가 강남 경찰서에 출석을 했습니다. 김호중 씨가 이제 차량을 타고 지하 주차장 입구 쪽에서 지금 들어가는 장면 저희가 화면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BMW SUV 차량을 타고 지금 들어가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영상 좀 보내드렸거든요. 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김호중법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정작 이제 김호중 씨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대검에서 이렇게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이제 나온 것이고 그러한 입법의 추진의 일환인 것이고요. 이것이 아직 법이 마련이 됐다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상황에서 발생한 김호중 씨의 사안에 대해 적용을 하기는 힘들고요. 네. 우리 법은 이제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김호중 씨 지금 사례의 경우에 막바로 적용이 되기는 힘들겠지만 추후에 비슷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렇다라면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 오늘 언론 피해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서 조금 전에 저희가 들어가는 그런 영상 좀 보여드렸잖아요. 음주운전 인정 이틀 만이고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경찰 쪽에서도 뭐 김호중 씨의 음주량을 분석하고 또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들어갈 때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나올 때는 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는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본인이 지금 조사받기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취재진들이 피해서 이제 저렇게 지하를 통해 이제 출석을 했지만 만약에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어떠한 진술을 하고 이것이 수사기관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할 거예요. 옆에 이제 변호인의 조력도 받을 것이고요. 네. 그렇다라면 이제 나와서 본인이 어쨌든 뭐 남들 다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입장 표명을 할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라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김호중 씨가 본인의 팬카페에 입장을 남김으로써 마치 막 국민들이 이렇게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팬들에게만 이렇게 비공개적으로 나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입장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의 비난 여론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의 뭐 범죄를 인정한다라든지 뉘우친다라든지 이런 또 메시지가 한 번쯤은 좀 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저희가 계속해서 김호중 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관련자들도 지금 여러 가지 의혹, 혐의, 정황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김호중 씨의 조사 이후에 소속사 대표 등 관련자들의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 거라 보십니까? 일단은 속도감 있게 추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일단은 출국 금지도 지금 신청을 한 상황이고 주요하게는 소속사 대표와 그리고 매니저, 본부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 이렇게 그리고 김호중 씨까지 하면 모두 이제 4명에 대해서 사실 출국 금지 신청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 4명이 각자의 좀 역할이라고 할까요? 한 행동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어떠한 혐의점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출국 금지를 한 것이고 일단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표의 경우에는 네. 주요하게 범인 도피 교사라든지 증거인멸 교사가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직접 이렇게 허위 자수를 한 경찰에 출석한 매니저의 경우에는 범인 도피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 블랙박스 칩에 이제 훼손한 사람의 경우 증거인멸죄 성립할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하나의 의혹이기는 하지만 이 김호중 씨가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자택으로 가지 않고 구리의 호텔로 이동을 했을 때 그 매니저, 운전대를 잡은 매니저 역시도 음주 상황이었다라는 또 일각의 의혹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수사기관이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김호중 씨에게 가장 성립할 수 있는 확실한 범죄 행위는 사고 미주치와 그리고 도주치상. 이것은 100% 확실하다라고 보겠고요.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 이제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조사 중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 씨가 이제 어제부터 계속 자진 출석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쨌든 뭐 비공개로 이렇게 들어가긴 했지만 뭐 입장을 밝히는데 서두르는 모습이 일각에서 보기에는 뭐 조사에 성실히 임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유명인들 경우에는 어떠한 범죄 행위가 발각됐을 때 마치 본인이 이제 결백하다라는 네.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 자진 출석해서 조사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김호중 씨의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이 뭐 자백을 했다, 죄송하다라는 입장이 있었고 팬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어쨌든 계속해서 조사를 받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를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취지로 이렇게 자진 출석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김호중 씨를 대리하는 변호인이 본인들은 사실은 더 빨리 출석을 하고 싶었는데 경찰 측의 일정 조율로 인해서 아직 출석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라는 입장이 사실 어제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빨리 어쨌든 출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김호중 씨 측에서 계속해서 출석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경찰에 전달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경찰 입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증거물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됐고 어떠한 뭐 분석이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이제 증거들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 뭐 녹취라든지 충분히 증거가 수집된 상황에서는 한 번쯤 좀 불러도 되겠다 네. 이야기를 들어볼 만하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연일 계속
보도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 조사가 얼른 끝났으면 하는 또 팬분들의 마음도 있을 거거든요. 이번 조사 얼마나 길어질 거라 보십니까? 사실 그렇게 뭐 어려운 점이 예, 있는 수사는 저희 말씀드리는 와중에 지금 이제 지하 주차장 내부 모습인데요. 조금 전 김호중 씨가 지하 주차장 입구를 통해서 들어왔고요. 들어온 뒤에 내부 모습입니다. 자, 화면 중앙 뒤쪽에 보이는 SUV 차량으로 확인이 되고요. 네, 음주뺑소니 가수 김호중 씨 강남 경찰서에 출석하는,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이제 출석하는 모습 저희가 이제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언론을 피해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김호중 씨가 차량을 이용해서 강남 경찰서 지하 주차장 입구 쪽에서 들어가면서 찍힌 모습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차량은 지금 BMW SUV 차량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에 이제 경찰 쪽에서도 김호중 씨 관련해서 음주량 분석 등 혐의 입증을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김호중 씨 등 4명과 관련해서는 출국 금지가 지금 현재 내려진 상황입니다. 네, 추가 조사 뒤에 신병 처리를 해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하 주차장 내부로 도착을 한 김호중 씨의 차량 모습 저희가 조금 전 녹화된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 당시 상황에서 이제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김호중 씨의 차량이 지하 주차장 입구를 통해서 들어와서 잠시 정차해 있는 모습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 조금 전 강남 경찰서에 입장을 했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제가 여쭤봤던 이 조사가 얼마나 길어질지 언제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짧게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 이런 혐의를 밝혀내기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이제 보이지는 않고요. 네. 다만 누가 누구에게 지시를 했고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라는 것은 물론 지시를 했다라면 그러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녹취가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관련 당사자들의 말을 취합해서 들어봤을 때 진술이 일치하고 누가 누구에게 지시했다, 내가 그랬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일치한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출국 금지됐고 어떻게 도주의 우려는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수사기관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신청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은 김호중 씨의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음주를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럼 얼마나 마셨는지 그때 당시 얼마나 이제 취한 상태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추궁을 오늘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예, 김호중 씨 관련 소식 전하면서 저희가 조금 전 강남 경찰서에 지하 주차장을 통해 도착한 모습까지 보여드렸고요.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유명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 씨의 갑질 의혹이 나왔는데 강영욱 씨가 설립한 회사에서 근무하던 전현직 직원들이 갑질 의혹을 잇따라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폭로들 제기가 됐을까요? 일단 굉장히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네. 강영욱 씨가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동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정황들, 진술들이 좀 나왔는데요. 일단은 목줄을 직원들에게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폭력적인 성향을 좀 많이 보였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주되게는 이제 직장 사내에서 쓰는 이제 메신저가 있었는데 직원들끼리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거나 한다면 그 메신저를 이제 관찰을 하고 이제 들여다 본다라든지 그리고 또 CCTV를 온갖 군데에 설치를 해서 직원들이 일거수일투족을 좀 감시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정당한 내가 일한 대가로서 지급받아야 할 급여라든지 퇴직금에 대해서 미지급받았다라고 지금 진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 직원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퇴직금으로 9,670원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고객을 끝까지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급여를 깎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법리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물론 사실관계 이것이 사실인지는 따져봐야 될 문제이지만 네. 이러한 진술 그대로라면 어쨌든 본인에게 동의받지 않고 그리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않은 채로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급여 삭감해라고 해서 9,700원가량이면 사실은 급여를 거의 안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게 했고 퇴직을 하는 마당에 9,670원이 통장에 찍혔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퇴직금을 만약에 이제 나중에는 지급을 했다라고 지금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는 있는데 기한 내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기한을 넘겨서 지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미 법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요. 만약에 이제 퇴직금을 지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3년이 징역까지 처해질 수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알려지는 바로는 추후에 지급은 했으나 하지만 처음에 입금된 금액은 한 9,700원가량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전해지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 다툼거리도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소송전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럴 경우 최대 쟁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라는 진술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줄을 집어 던진다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폭행죄 성립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뭐 모욕죄라든지 이런 것도 성립 가능성이 있겠고 그리고 그 메신저를 이렇게 계속해서 감시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다 보니까 어떤 동의서를 받았더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뭐 강압적인 행동이 있었다라든지 그렇다라면 또 강요죄 역시도 성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진술들을 딱 취합을 해서 그러한 진술들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르는 그러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형사 고소 더불어서 그러한 가해행위에 대한 민사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오늘 강영욱 씨와 김호중 씨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